좌절과 지지입니다. 좌절과 지지. 여러분들 그 강화와 처벌에 대해서 개념을 아시죠? 네. 강화와 처벌. 강화는 바람직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강화입니다. 처벌은 반대 개념이겠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고통을 제공함으로 해서 다음에 그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처벌입니다. 처벌. 자,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잘 보세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정도 있다가 세상의 빛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는 처음에는 뒤집기도 못하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애가 몸을 비틀고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이가 주변의 어떤 물체를 잡으면서 일어서려고 하죠. 자, 이때 일어설 때 한번 보자. 아이가 한번 탁 일어서면 그때부터 씩씩하게 걸을 수 있나요?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지죠.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게 수천 번 된다 그래요. 한 인간이 일어서기까지, 걸을 수 있기까지 수천 번의 쓰러짐을 경험한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의지는 대단한 거죠. 수천 번의 그 쓰러짐 속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인간의 무의식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 그럼 그 수천 번의 쓰러짐이 뭘까요? 바로 좌절이라고 합니다. 좌절. 쓰러짐 속에서 우리는 그 좌절을 겪는데 그 좌절을 이 갓난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쓰러짐 좌절을 느끼면서 포기합니까? 끊임없이 뭐합니까? 재도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쓰러질 때마다 부모가 보이는 태도가 뭡니까? 칭찬. 뭘까요? 응원. 그렇죠. 응원, 지지. 그러다가 또 한 번 잡을 때마다 뭐 해줍니까?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와 하고 주변에서 이걸 뭐라고 하면 지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살아오면서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좌절을 겪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그 좌절을 끊임없이 겪게 되죠. 어릴 때 우리가 수천 번의 좌절 속에서 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일어섰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그러한 좌절을 겪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면 그 좌절로서 끝났을 때는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우울감을 갖고 무력감을 갖지만 그 좌절을 겪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좌절을 겪지 않고 그냥 성장하는 단계보다 훨씬 더 강한 마음의 뭐를 가질까요? 쿠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심리적 내성과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을 더 키울 수 있는 거고 자부심과 자긍심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좌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구나. 나쁜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들 코칭을 하는 대상자들을 잘 보세요. 수많은 좌절을 겪지 않나요? 그 좌절을 겪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피드백 해주나요? 실수를 했다. 어떻게 피드백 해줘야 될까요? 실수했을 때 꾸중하나요? 아니잖아요. 실수하면 즉시 가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서 내가 이 실수를 통해서 더 배우는구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구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는구나를 배우게 만들어주잖아. 그게 훌륭한 코칭사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좌절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그 좌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좌절을 극복했을 때 그 좌절은 우리 삶의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그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안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뭘 가지게 되느냐면 마음의 경계를 갖게 되고 심리적 질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그러한 좌절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잖아요.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자세를 많이 해서. 좌절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거죠. 우리 좌절을 많이 겪었는데 이 좌절을 극복하는 걸 못 받은 거예요. 극복하는 경험을 못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좌절을 극복하면 뭐가 생긴댔습니까? 심리적 내성과 응집력이 생겨서 마음 퀴신이 강해지니까 웬만한 이후의 자극과 충격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데, 내가 그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 안에 갇혀버렸으니까 나는 내 정서가 모든 게 우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상실한 상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됩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좌절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상담사나 코칭사는 내담자와 이 대상들이 자립된 어떤 자립적인 그런 태도와 행동을 할 때는 지지를 해주고, 반대로 의존적인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해줘야 될까요? 그걸 좌절시켜버리게 된다. 좌절시켜버리게. 우리가 좌절이라는 개념을 잘 보세요. 이 좌절이 내가 긍정적인 부분에서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 겪는 이 좌절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만약에 부정적인 부분의 태도나 행동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임의로 이 좌절을 그 대상에게 씹어줘야 돼요. 아, 내가 부정적인 부분을 행동하니까 코치가 또는 상담사가 나에게 전혀 반응도 안 해주고 지지도 안 해주고 응원도 안 해주는구나. 이건 뭐를 느낄까요?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부정적인 그런 행동과 태도를 하지 않게 된다. 이걸 우리는 무강화라고 합니다. 무강화. 자립적인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는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 이걸 우리는 강화라고 하죠. 앞에 제가 강화와 처벌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인간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을 경험할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안에 그대로 잔재가 남게 만든다면 나는 그 속에 갇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런 이제 좌절을 겪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는 임의로 내가 좌절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이나 코칭을 진행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좌절말이에요. 부정에 대해서는 아까 좌절은 무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좌절시킬 때 어떠한 대상에 따라서 이게 획일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 심리적으로 아주 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대상이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수용해주고 긍정적 피드백을 해줘야지, 그런 대상에게 무강화를 시키거나 좌절감을 주게 되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좌절과 지지는 그 대상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